오늘은 도시개발법을 좀 볼 건데요. 우리 14페이지 한번 다시 봐보세요. 뭐라 했냐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뭐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봤어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도시계획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장에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 사업의 첫 번째가 뭐였다?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었어요. 됐죠? 저번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이어서 이번 타임은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그렇죠? 대규모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9회 때 합격생인데 제가 시험 볼 때 이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땐. 어떻게 본다면 대규모의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에요. 저번 주 기억나세요? 토지 형질 변경? 정의 뭐였더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하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런 거를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신도시급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자주 여러분이 알만한 동네가 어디냐면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강서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개발 사업의 부지로 이루어진 신도시예요. 강서 마곡지구. 그리고 성남에서 유명한 데 있잖아. 이 대선할 때부터 시끄러웠던 동네 뭐라고요?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요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공익의 회수로 인한 뭐 더 많은 이익을 회수 못했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계속 뭐 재판 중이고 당 대표가 어쨌건 그래서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 사업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송파 위례 같은 거는 택지 개발 사업이었고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 대부분 다 분당, 평촌, 일산 다 택지 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주로. 근데 이제 요즘에 그리고 들어오는 3기 신도시는 뭐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남양주 왕숙이나 뭐 강남 일대 서리풀 지구 있죠?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데 이런 요즘에 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솔직히 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10개가 넘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업이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하기 좋은 법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하되 주택에 포커스를 맞춘 개발 사업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용에서 그림책에 개발사업 본다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택지를 정리하는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왼쪽 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시개발법에 언급이 돼 있다고 했죠. 제가 이제 14페이지에서 준비하고 거기서 준비해서 이리로 온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내용에서 왼쪽 밑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뭐다?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처럼 되게 한정적으로 뭐 주택만 짓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뭐다?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유통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뭐다? 도시개발 사업인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사진 좀 보여드리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거단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시작 주거단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건지, 뭐 주거단지 목적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걸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하죠? 토지구획 정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어쨌든 간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부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뭐 공공주택을 짓는 거에 한정하는 사업은 요즘에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주로 도시 지역에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한 건 보통 택지 개발 사업으로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하지만 그런 걸로 특정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 가장 스탠다드 사업인 베이스,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본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기 아침부터 되게 우울해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했는데 분위기 안 좋아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가슴이 가운데가 쪼개지는 것 같네. 됐죠? 봐봐요.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72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제 개발 사업의 절차가 나올 거예요. 그쵸? 개발 사업의 절차가 나오죠? 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어머니.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봅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요, 개발 사업에 대한 순서부터 얘기하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하자? 구역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지정권자가 해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하듯이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어요.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의 예외 국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요번에 35회 또 기출문제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요즘에 개발법은 별로 안 어렵구나. 그렇죠?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그리고 매번 나온다 강조했던 부분들이 시험에 나와주는 뭐하죠? 뭐 예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정비법은 정말 예상 가능성이 없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나와요.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내용들. 그렇죠? 정비법은 반 정도는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개발법은 4개, 5개는 항상 보던 부분이 나오니까 개발법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란 같은 거죠. 공시 배울 때 지적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등기는 아주 밑도 끝도 없잖아요. 깊은 곳에 막 이상을 물어봐가지고 대책 없듯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뭐 세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도세 이런 건 저 깊은 거 나오다가 일반적인 취득세 이런 거는 풀어볼 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름 그 패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삼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외계들 보시면 되고, 지금 마음은 바로 다음 달에 시험 보면 좋겠죠. 그냥 끝내버리게. 그죠? 예, 근데 다음 달에 보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기다리셔야 돼. 됐고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그럼 봐요. 당연히 이해만 해봅시다.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말은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착오를 없애자는 얘기. 착오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계획 먼저 세워야 되거든. 우리 월요일 아침 딱 밝으면 이번 주 계획 세우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죠? 학원만 오면 되지. 그냥 알아서 강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가만 앉아있고 강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오시면 돼. 그냥 고민할 거 없이 현장 강의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봐요. 개발 계획은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왜 올라하지 말고 이해를 해봅시다. 요 동네에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한 인구 10만 명 정도를 수용해야 되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그럼 요즘에 인구 10만 명이면 대략 면적이 한 700만 제곱미터 정도를 구역을 잡아요, 일반적으로. 송파 위례가 670만이에요. 근데 11만인가 정도 수용했거든요, 거기가요. 그렇죠? 그리고 강서 마곡지구가 350만 정도. 그래서 한 60만 정도에서 뭐하죠? 그 정도, 60만이 아니라 한 6만 정도. 그 정도 수용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가 각종의 재정의 지원을 어떻게 할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시행자가 누가 될지라는 거,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할지라는 거, 이런 것들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라는 거, 이런 인구가 살기 위한 각종의 기반시설, 뭐 생활복지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개발계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걸 수용한다면 수용이 이루어진 대상은 어떤 토지인 건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 계획으로 미리미리 정합니다. 그렇죠. 외울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라고 말이야. 일단은. 그렇죠. 뭐부터? 인구 얼마나 수용할지, 재정 지원 어떻게 할지, 시행자나 시행 방식이나 각종 복지, 교육, 지도 관련된 것들, 수용할 대상이 뭔지, 어디다 기반시설 만들지, 이런 거 정할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도시가 아닌 걸 써있지, 거기도. 도시가 아닌 걸 도시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정해서 뭘로? 도시지역,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해가지고 도시지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걸로 그냥 지정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써져 있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봐주겠다. 화살표가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만 당의 동네가 무엇이면 당의 동네가 취락지구라는 곳이라고 한다면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할 이유 없다는 거죠. 저번 주 배웠죠? 취락지구 어디 정했어요? 자연취락은 녹관농자에,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 그러면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락정비를 위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에 개발사업을 해도 여기는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혹시 기억나요? 용도지구 종류.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그게 취락지구예요. 그럼 취락지구는 뭐예요?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 등지에서 취락정비를 왜 도와주는 것이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졌어도 그 동네를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 가셨죠? 라인만 일단 잡아놓으세요. 정가운데 위에 써있죠? 고액애들. 지금 그림책 몇 페이지? 7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는 거예요. 그쵸? 일단 봐봐요.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뭐 할까요? 구역 지정됐으니까 이제는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요. 시작. 시행자 누군지 보고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인가받아서 뭐 하자? 이제 사업을 시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요. 실시계획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요. 그러면 시행자는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공익사업이라 해서 이거를 공공의 자만이 시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히 보지만 민간의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뭐라고요? 민간 누가 있죠?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조합 있죠. 이런 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목차만 알아도 많은 문제가 풀려요, 사실은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공공의 자만 시행한다? X. 그게 아니라 모두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자, 건설업자 등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 지정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뭐다? 좋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에 대한 부분을 뭐다? 강제적으로 취득해서 수용하여 뭐하고 시행을 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뭐하자? 공급하자.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는 방식.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수용을 하려면 먼저 보상금을 먼저 줘야 돼요.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맨날 보상금을 못 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왕숙, 남양주 왕숙, 고향 창릉 이런 동네 사업한다고 말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수용 한 필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계속 임장 가가지고 지장무락이 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정부가 뭐 다른 정부다 보니 신경 안 쓰는 거죠. 저번 정부에 대해서. 그건 뒷전이고 뭐하고 있다 지금?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해가지고 사업하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요. 그렇죠? 다음 정권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남양주 왕숙하고 고향 창릉에 대한 등등 부분을 또 하겠죠.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다른 당이 바뀌어도 기존 정부가 좀 하던 거를 좀 이어받아 하면 좋을 텐데 국민들이 바본 줄 아나 봐요. 그렇죠? 연결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서로 까야 되나? 그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만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막 댓글도 막 가짜로 썼다 걸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힘들 것 같아 그냥 봐. 어쨌건 수용하여 뭐다? 사업을 시행 홍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죠. 비싸서 수용을 못하면은요 A란 자의 토지를 사업 후에 A-라는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환지 방식. 바꿀 환 땅 지자를 쓰는 거죠.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유는 뭐다? 수용하기엔 너무 비싸서. 기억나죠? expensive 혼돈이 가까이 돼서 하니까 어떻게 하자? 종전 거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소유자들에게 뭘 받아서? 동의받아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국가지자체 제외. 써있죠.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참 잘 나오죠. 이따가 또 오른쪽 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 먼저 기억해요. everybody. 오른쪽 위에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법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서로 섞을 수도 있다. 혼용 방식. 오른쪽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를 1년 내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스토리라인 짠 다음에 내용 등을 연결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글로 안 써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글로 써놔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오해야. 그렇죠? 글로 쓰면 더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얘기하지만 혼자 자습하지 마세요.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공법은 뭐다? 계속 반복해서 수업 들어야 돼요. 그렇죠? 1.5배속, 2배속 빨리 들으세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구축해 줘야지 혼자 읽어볼게요. 택도 없어 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그렇죠? 혼자 읽어서 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5년, 6년 놓고 한다면 그게 맞지. 우리 1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말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든다고 나오게 됩니다. everybody, 개발 계획 만듭시다. 그럼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정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넘겨만 보세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자는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 개발 계획을 제가 한 페이지에 집어넣은 거야, 그냥. 다음 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을 한 페이지에 집어넣은 거고. 그렇죠? 그냥 한 페이지도 한 문제야. 기본적으로. 매번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문제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요번에 35에 나왔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일단 봐보세요. 첫 번째.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진짜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뭐다?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 말 기억나요?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뭐가 됐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이건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알죠? everybody, 계획의 수립기준은 어디 가도 아리가또 아니고요. 어디 가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만 보면요.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단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되게 많다니까. 뭐 의미, 뭐 다 비슷해. 기간, 뭐 직간 다 비슷합니다. 되게 신기해 단어가. 걔네가 우리 백제 문화를 받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지들은 거부하지만. 뭐라고요? 어쨌건 그러면 개발 계획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봐요. 개발 계획을 만들려면 뭐부터 하는 얘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착오 없을 테니까. 문장 잘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이잖아요. 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획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화살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라고? 착오 없이 하려고. 계획을 먼저 만들면 아무래도 착오가 덜 생길 거 아니겠냐고.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세요 하니까 아무래도 계획을 먼저 만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깨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야 복잡하지 않은 곳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면 어떻겠니? 복잡하게 계획 먼저 만들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가더라. 그러면 복잡하지 않은 곳이 어딘데? 복잡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거잖아. 녹관농장. 뭐라고요? 복잡하지 않은 곳 녹관농장잖아.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용도 지역을 모르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번주 배웠죠? 용도 지역의 녹지 지역은 도시이지만 어쨌건 개발이 안 된 곳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필지가 보통 커요. 이용도가 낮은 땅일수록에 땅값이 싸지니까 필지가 커집니다. 그럼 같은 면적을 사업해도 소유자 수가 적겠죠. 그리고 녹관농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도 별로 없어요. 용도지역상 규제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러면 녹관농자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건 녹지 중에 보존 녹지만큼은 사업이 안 돼요. 뭐라고요? 녹지 중에 보존 녹지. 아마 지나간 3주를 안 들으신 분들은 용도지역 몰라서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앞에서 좀 들으셔야 돼요. 앞에 다시 얘기할 수는 없어 지금. 그렇죠? 보존 녹지는 뭐라고요?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 지역 중 개발 사업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왜 개발 사업이 돼도 중간중간 산 구릉지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보존 녹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니까 보존 녹지를 제외하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이 어디야? 관농자. 관농자. 얘기했죠. 용도적 얘기할 때. 도시 외의 지역 나오면 관농자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보존 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가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물어봐요.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자연 녹지. 됐습니까? 관리 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X.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내용은 뭐 국장이 권한에 의해 산다는 건데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주상공 지역이면 무조건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할까? 라고 본다면 봐요. 주상공이어도 주상공의 면적의 합계가 시작. 주상공의 면적의 합계가 30% 이하라고 한다면 그죠? 주상공의 면적의 합계가 30% 이하라면 아무리 주상공이어도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35회 때 기출 예상했는데 이번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36회입니다 이거. 네, 안 나오면 그만둘게요. 확인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36회. 답도 5번일 거예요. 들어볼까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개발구역 전체의 40%였다.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X. 30% 이하. 대부분 이거 나오면 답은 5번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점, 다만 구역 정한 후에 계획 만든다는 점 예외적인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이 잘 나오죠?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무슨 방식이면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가 살아있어서 쫑알쫑알 말이 많다고 했죠.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모이면 환지 방식이면 쫑알쫑알 말이 많아서 뭐다?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 동의 받아오자. 어떻게 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라. 하지만 누구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이면 필요 없다. 이거 참 잘 나오죠. 공공의 자중의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면 그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환지 방식이면 왜 이런 동의를 요한다고 개발계획 만들 때 그 이유는 소유자가 수용당한 게 아니잖아요. 환지 방식은 사업 전 토지를 사업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거라 소유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뭐 미주알, 고주알, 쫑알쫑알 말 되게 많아요. 우리 딸님이 말 너무 많아요. 쫑알. 아빠 쫑알.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뻐요. 그래서 알았어. 뭐. 그저께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꽈배기를 만들겠다는 거야. 꽈배기.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 7시경 꽈배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기름 한껏 먹으면 나보고 꼭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한 입 먹고 말아서 어쨌든 먹을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그 얘기. 그러면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 쫑알쫑알 말이 많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의 동네가 이렇게 소유자들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가 면적의 예를 들어 80%를 가지고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만약 그러면 나머지의 뭐다 98명이 면적의 20%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 2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개미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만 얻으면 된다면 어떻게 돼? 둘이 악수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98명이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요. 시끄러 엄마 동의 끝났어. 이럴 거 아니겠냐고. 이러면 대의의 관철이라 볼 수 없잖아. 민주주의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럴 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만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 몇 명일까? 50명은 돼야 돼. 면적의 3분의 2 이상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인 거니까 동시에 만족이려면 지금은 뭐야? 적어도 5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 실제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느냐? 최소 동의할 수를 구하시오라고 2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가운데 요 내용이 써봐봐. and라는 거야. 그리고 써놔요. and. 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또는이라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뒤 바꾸기도 잘합니다.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은 건물 사업이에요? 토지 사업이에요? 지금은 토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면적이 더 중요해요. 소유자 총수보다.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배울 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사실은 건물 사업의 토지 사업이야. 건물 사업이거든. 그래서 정비법은 소유자 총수가 더 높아요. 반대야 반대.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높고 다음 주에 정비사업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자 수가 높아요. 더 켜켜이 소유자가 있으니까 구분 건물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구분이 쉬워요.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봐. 그렇죠? 뭔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보지. 그렇지? 마음에 안 들면 간둬요. 됐고. 그 다음에 동의자 수를 그럼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가 작년 문제였어요. 혹시 작년에 우리 지나간 시험 들은 분 아시겠지만 작년 그림책 보시면 내가 이거 35회라고 써놨을 거예요. 봐, 써있잖아 진짜. 정말 나왔어 이거. 35회 때.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1월 달에 얘기해 줄게요. 2월 달에. 지금은 요거만 1번, 2번만 보세요. 이건 나중에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봐야 돼. 또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은 거 묻지 말아요. 말한 것만 하는 거예요. X하지 말고요. 언젠간 할 거니까 놔두세요. 알았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개발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사진 보시면 얘기했죠. 개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나옵니다. 또 뭐라고 나오죠? 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목적, 시행 기간, 동그라미요. 시행자,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그다음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환경, 재원 조달, 보건, 의료 등 기반시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집어넣겠죠. 아까 사진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의 그걸 떠올리란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야. 외울 게 한 개도 없어. 그렇죠? 하지만 그 빨간 라인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개발계획 만드는구나. 구역이라든가 명칭, 뭐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 수용계획, 교통처리, 재원 조달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시작. 외워야 하는구나. 그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외워서 공법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10개도 안 돼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상황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시츄에이션을. 그게 아니면 못 풀어요. 아마 지나가는 시험에 시험 만드신 분들은 그냥 외우려고 덤벼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른쪽 밑에
그리고 개발 계획은 뭐다? 도시 개발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뭘 만들죠? 개발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럼 도시 관리 계획 위에는 뭐가 있죠?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위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잖아. 그럼 뭐가 되죠?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맞잖아.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하는 거니까. 왼쪽 페이지 그림 위에 써 있어. 책 좀 접지 좀 말아봐. 왼쪽 위에 보면 그림이 나오거든. 다시 얘기해요. 그림책은 왼쪽에 그림, 오른쪽 설명.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 가운데 메뉴에 보면 써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사업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는 거니까 그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어디 가나 개발계획 뭐다? 작성 기준은 장관, 국장이 정하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뭐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X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11, 12월 달에 설명드리는 건 뭐다? 항상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5월, 6월, 7월, 8월 갔을 때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11, 12 수업을 빠르게 들으시면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머리에 뭔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넘어가시면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좀 정리하는데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구역. 목 좀 돌리고 기지개 좀 켜고 됐죠? 아주 저번 주에 눈이 와가지고 아주 일주일이 너무 고됐어. 그렇죠? 눈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긴장하고 뭐하고 얘기했죠. 밤에 강남에 수요일날 촬영 갔다가 집에 오는데 터널이 막혀가지고 1시간 서 있었다고. 얘기 안 했나? 다음날 목요일 여기 수업인데. 그죠? 수요일날 발표 났잖아. 저번 주에.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단 말이야. 막 밤까지 계속 그냥 막 습설 내려가지고 막 그 우리 집에서 반포에서 우리 집 가려면 우면서 터널 지나야 되거든. 우면서 터널. 그렇죠. 거기 중간에 차가 부딪혀서 서 있는 거야. 가질 않아. 1시간 서 있었어.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침에 봤더니요. 우리 집 앞에 농수산물 시장 있거든요. 뉴스 봤어요? 야채부가 주저앉았어요. 뉴스 봤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거기다 막아놔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거기. 수산물은 멀쩡한데 거기 이제 야채부 칸에 농수산물 시장이 완전 지붕이 주저앉아가지고 야 눈 진짜 무섭더라. 그래 거기 막아놔가지고 지금 교통도 뺑 돌아와야 돼. 계속 지금. 이제 눈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게 무서워 좀 몰랐네. 공부하자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요 도시개발구역 정합시다. 시작. 도시개발구역. 시작.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뭐다? 지정되어지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하고 뭐는 제외해요? 추락지구 등이면 제외된다. 맞습니까? 앞에 그림 기억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간주하지만 추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추락지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나와요. 아주 중요하죠.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권자를 모른다는 건 정말 죄인 것 같아요. 대역죄인인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지정권자를 꼭 좀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개발법에서 거의 90%의 권한은 지정권자한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봐봐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이에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작.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뭐다? 지정권자가 되어지겠죠. 근데 송파 위례를 예로 들면 그럼 송파 위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했다면 둘 이상의 시, 도, 성남시라는 대도시. 실제 송파 위례가 걸쳐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누가 정할 거냐? 그러면 걸친 경우 일대는 누가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시작.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시작.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다만 그 협의가 만약에 뭐가 됐다면 안 이루어졌다면 불협의가 됐다. 그렇죠? 협의가 안 됐다면 뭐가 되어지죠? 이런 경우는 너무 잘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장의 지정사유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번에 35회는 살짝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36회는 100%예요. 그렇죠? 거의 매년 나오는 아이템인데 이번에 안 나와. 35회 때 안 나왔거든. 나와야 돼요. 하나라도 정확해야 맞추는 거예요. 얼렁뚱땅 애매하게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매번 얘기하듯이 everybody 정확하지 않으면 시작. 다 쓰레기다.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예요. 알았죠? 그 얘기. 그러면 첫 번째 협의가 안 됐을 때 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다. 이건 누가 봐도 국장 시행사유예요.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다. 누가 봐도 뭐다? 이건 국장 시행사유죠. 세 가지는. 근데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다만 요청에 의한 경우와 제안에 의한 경우가 나오면 단어를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청에 의한다, 제안에 의한다라고 나온다면 여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에요. 주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제안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얘기하는 거고 제안이란 말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을 얘기할 때 요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써봐요. EX 무슨 장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들면 정부 중앙행정청에 누가 있을까? 장관 중에. 산업단지 같은 걸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겠죠. 뭐 문화단지 같은 걸 만든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문장이 요청해서 산장이 요청해서 농장이 요청해서 가능하겠죠. 주요 목적을 위한.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뭐예요? 정부의 공기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LH 같은 거. 그렇죠? 농어촌공사 같은 거. 공사 알죠?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뭐 이런 거. 쓰지마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렇죠? 게다가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돈 내서 유지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 같은 거예요. KTX, GTX 관리하는. 그렇죠? 국가철도공단 같은 게 대표적인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안 써도 돼. 이따가 나와 시행자에서. 알겠습니까? 됐죠? 쓰라는 것만 써야 돼. 쓸데없는 거 쓰면 글씨를 못 알아봐. 내가 얘기했지. 본인이 쓰고 본인 쓴 걸 나한테 물어보러 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근데 내가 알아. 신기하지. 그렇지. 어쨌건 쓰지 마. 쓰라는 것만 써. 그래서 요청에 의한다, 제안에 의한다가 나오면 단어를 명백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방공사가 요청을 해요. 지방공사가 제안을 해요라고 많이 속여요. 지방공사는 서울시 SH공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공기업이 공공기관이라면 지자체의 공기업이 지방공사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SH공사죠. 서울하우징. 이해갑니까? 지나가다 보면 뭐 LH가 시행하는 게 있고 SH가 시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LH는 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 그죠?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인 거고 SH는 뭐다? 서울지방공사예요. 서울하우징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서울주택공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공사는 지자체의 공기업인 거니까 여기는 관계없어요. 2번, 3번 내용에서 국장의 지정사유로 많이 속이는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뭐다? 36회에서 한 문제는 충분히 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everybody, 그렇구나. 빨리 해요. 물 좀 먹게. 그렇지요. 격하게 그래야죠. 그렇구나예요. 됐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등등 나오는데 밑에 있는 건 지금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됐습니까? 나중에 할 거야. X 하지 마요. 여기 뭐라고요? 지정권자는 똑바로 외워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물어볼게요. 와서 지나간 필수 지문 정리 봤다. 이럴 거예요 진짜? 다시 얘기해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발 좀 앞에 지나간 부분에 필수 지문 정리 빵꾸 노트 좀 읽어보란 말이에요. 수업한 것만. 우리 교재 오른쪽에도 있죠. 필수 지문 빵꾸 노트. 그렇죠? 읽어봐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 말만 내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아들도 안 그러는데 왜 그래 진짜. 더 심하지 우리 아들은. 봐봐. 어쨌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 재밌는 게 지금은 좀 여기 부분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개념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뭘 해야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죠? 그렇지. 훌륭해. 아까 14페이지 맡은 거. 도시계획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거잖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로 한다면 허가받지 않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어도 반대말 돼 있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어도 도시개발사업에 이 반대말은 뭐야? 개발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의 의미겠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너 좀 봐봐. A의 개발행위와 이 B의 개발행위는 달라요. 이 B는 뭐죠?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거. 하얀 거 도시개발구역에 밖에 있는 거잖아. 저번 주에 배웠던 국토개법에 이건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야. 이거는 국토개법에 나오는 거.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는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허가받으라고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빡시죠? A, B 중에? 그렇죠. 다행히 난 B라고 할까봐 얼마나 B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게. A가 더 심하죠. 규제가 개발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에 대한 개발행위는 따로 규정이 돼 있고 언제 허가받냐고 봤더니 가설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 시작. 가설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 가설 제외한다고 잘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여기는 대수선도 들어갑니다. 대수선. 다음 주에 정비법 가면 대수선이 안 나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비사업할 때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수선까지 통제하면 너무 가혹해요.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는 개발법엔 대수선이 있어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적 지인데 하나 주의할 거 뭐라 했어요? 중목의 벌채 식재. 요게 B에는 없잖아요. 건물에 토토토 기억나요? B 할 때. 거기는 중목의 벌채 식재 항목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개발사업 부지라 나무 같은 거 막 심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도로 부지에 나무 심으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마저도 허가받으라고 나오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 허가사항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았으면 좀 더 빡신 거 받은 거잖아. 국토개혁법 허가는 받은 걸로 봐줘요. 개발법에서 허가받았으면 국토개혁법에 뭐다? 허가는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할 허가 중에 더 센 거 받은 거야. B가 세다고 A가 세다고? A가 세다니까.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A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라면 국토개혁법의 일반적 허가는 받은 걸로 봐주겠지. 됐습니까? 오늘은 원칙만. 다음에는 허가 제외를 얘기시켜 줄게요. 지금은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설을 포함한다는 얘기와 대수선도 허가 받으란 얘기, 중목의 벌채 식재도 별도의 허가 항목이 있다는 사실. 됐습니까? 일반적인 B의 개발행 허가와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공법은 어디서 규제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어디죠, 여기가? 상계동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 네? 그래서 허가. B는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도시계획 사업 부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하는 개발 행위 허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 규정이 없는 건 이 내용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라인만 따놓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규제가 심한데, 봐요. 규제가 심한데 사업이 지연되어지면 소유자가 정말 짜증나겠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이 지연되면 그러면 해제된 걸로 다음에 해당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시작. 다음에 해당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사업이 지연되니까 여기는 간주입니다. 다음 날. 그리고 어디 가나 해제된 걸로 보는 거에는 다음 날이 들어가요. 혹시 기억나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설 사업 20년 미집행.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기억나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했죠. 다음 날. 기억나죠? 처음 듣죠. 어쨌건 근데 개발 사업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실시 계획을 3년 내 안 만들면 다음 날 해제 간주예요. 뒷부분에 실시 계획이 나오면 3년 줘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간주해요. 둘 중에 하나야. 지연되거나 끝나거나. 됐죠? 하지만 아까 기억납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지? 복잡하지 않으면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지. 시작. 복잡하지 않으면 구역 먼저 정한 나중에 계획을 만들지. 그러면 개발 계획이 뒤에 오면 2년. 실시 계획이 뒤에 오면 3년. 어쨌건 실시 계획이 뒤에 오면 3년이에요. 그리고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경우라 한다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까지 봐줍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규정. 이따가 필수지문 볼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라인 잡아주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라는 건 뭘 봐야 돼 그러면? 계획을 먼저 만든 건지 구역을 먼저 정한 건지 구분해 보시면서 라인 따라서 봐줘야 됩니다. 개발법 정비법은 순서 못 외우면 머리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렇죠? 순서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오른쪽에 우리 필수 지문 빵꾸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봐보시고요. 한 번째 봅시다. 일단 빵꾸는 첫 번째입니다. 단지 시가지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걸 또 뭐 유치하지만 정비사업에 속이기도 하고 산업단지 한번 나왔던 유통단지예요. 유통 말고요. 유통단지. 그렇죠? 재미없네. 유통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개발사업이 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꼭 주거단지만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앞에 왼쪽 밑에 얘기했고요. 또 하나 봐봅시다. 이건 지금 동의를 받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 때 키워드 잡아야 돼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소유자가 살아있어서 쫑알쫑알 많이 많다. 무슨 방식이지? 접지 말라니까. 뭐라고요? 환지 방식. 왼쪽에 보여야지. 그러면 환지 방식은 뭐야? 소유자가 살아있어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동의를 받으세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다만 누구일 땐 시행자가 국가나 뭐일 때? 지자체. 국가 지자체인 경우라 한다면 그 동의는 필요 없다.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출된 것만 10번 넘을 거야 아마 이거. 아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필수 질문은 법조문 그대로 집어넣어요. 말이 짧으니까 앞에가. 그렇죠? 그 얘기들. 세 번째 볼게요.
이것도 완전 중요하죠. 누구예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완전 중요하죠. 개발법에서 지정권자를 못 외운다는 건 대역죄인이라고 얘기했다가 뭐라 했어요? 일단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짧게 대도시시장 대장이라고 할게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시작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서에서 어떨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다. 키워드 찾아보면 요청이다, 제안이다. 됐습니까? 요청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할까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어쨌든 국장 지정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청 제안이에요. 나머지 뭐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뭐 천재지변이다, 협의가 안 됐다, 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왼쪽 페이지 왼쪽 메뉴에 써 있죠. 왼쪽 페이지 왼쪽 메뉴에 써 있죠. 그렇죠, 여러분?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뭐를 간주하죠? 도시 지역 및 왼쪽 메뉴에 써 있죠. 도시 지역 및 뭘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봐주겠다. 그러나 뭔 제외하죠? 그렇지. 써있어 왼쪽 위에 확인해봐.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니까 간주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번하고 뭐 6번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7번 좀 봐볼게요. 잘 봐봐요. 지금 포인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바로 74 오른쪽 밑에 써 있죠. 그럼 해제를 간주할 때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뭘 만들었어? 개발계획을 만들었어요. 아까 녹관농자나 주상공 30% 이하인 지역 기억나시죠? 라고요? 녹관농자나 주상공 30% 이하인 지역 등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와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만들었으니까 몇 년 될 때까지 2년 개발계획이 뒤에 나오니까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를 간주하죠. 면적이 얼마면? 다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5년으로 한다. 참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필수 질문 정리 빵꾸부터 했고요. 하나 빼먹은 게 아까 뭐예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빼먹었네. 어쨌든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본 거예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자. 뒤에 나오는 기출지문과 35의 기출문제는 지금은 풀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차차 할 거야. 1월, 2월, 3, 4월 내가지고. 알았죠?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구역 정했으니까 이제 뭐가 될까요?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을 만들자. 이것부터 볼 거예요. 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보면 수업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